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드디어 60만원을 깼습니다. 지금 이제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조정이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조정을 받아서 쌍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또 반등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가 왜 올라갔습니까? 수급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최고의 재료는 수급입니다. 끝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왜 여기에 또 하나 올라가게 된 원인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를 팔게 되면은 주가를 다시 밑에서 사야 되죠. 그래서 쇼커버가 나오면서, 자, 요런 것을 쇼커버라고 부르는데, 공매도를 갖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또 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공매도 비중이 15%입니다. 15%. 자, 15%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재료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바로 MSCI. 5월 달에 지금 가장 에코프로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슈는 바로 MSCI 지수 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자, 5월 12일 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항상 보면 이래요. MSCI 지수 편입, 요게 뭡니까? 예,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날짜를 지정해 놓고 하지를 보통 않습니다. 5월 12일이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도 하루 이틀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이다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안 나오게 되면은 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돼가지고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얘기 나와서 월요일 날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MSCI 지수 편입에 성공을 해야지 돼요. 성공을 해야지만 주가의 또 상승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요? 실패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제 또 중요한 타이밍이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난번 저점을 지지했던 요 57만원 이하 부근, 요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올랐다가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리기 때문에 요게 쌍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쌍봉이 완성이 되려면은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 저점 있죠. 요 저점을 깨야 쌍봉이 돼요. 그죠? 요 저점이 57만원입니다. 자, 오늘 59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깰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깨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느냐? 항상 쌍봉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쌍바닥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쌍봉이 나서 이걸 깼어요. 요 1번 저점을 여기서 깼어. 그래서 이게 내려와. 그럼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오는 게 그렇다고 뭐 계속 우주 끝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했던 지지자리라든지 또 이평선이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옵니다. 이러한 쌍바닥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이 쌍봉을 극복하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이 지지되는 자리가 어디가 될 수 있느냐? 쌍봉을 깼을 경우에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제가 차트에서 가장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뭐다? 중심선 자리다. 자, 이 중심선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코프로의 가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에코프로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2월 달에 요 노란띠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에코프로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3월 달 들어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슈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때 50만 원을 돌파하니 못하니 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50만 원이 항상 그 당시에 3월 달부터 4월 초순까지는 계속해서 뭐였어요? 50만 원을 넘는 것이 가장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 50만 원을 넘으면은 더 간다. 그 얘기가 상당히 많았을 때인데 50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 에코프로가 상당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이를 횡보를 했습니다. 이 50만 원을 넘기 위해서 항상 계속 오르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선 돌파를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돌파하니까 단숨에 3일 만에 50만 원 돌파하고 단 3일 만에 82만 원까지 찍습니다. 봐요. 50만 원 이날 돌파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82만 원까지 올랐어요. 무려 32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0만 원에서 32만 원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3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50만 원 돌파해서 80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단 3일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7만 원까지 떨어질 때도 단 이틀 만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등락폭이 여기서는 굉장히 커졌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좋다 하고 50만 원 돌파했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이때 봐봐요. 2월 달 요 정도, 3월 달에 이 정도, 그 다음에 4월 달이 돼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많이 터집니다. 그죠? 평균적인 거래량이 요 정도에서 또 요 정도에서 지금 봐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중요한 요 57만 원을 이탈하느냐. 요게 이탈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번 50만 원대, 그 다음에 47만 원대가 누가 있어요? 바로 중심선과 요 61선, 이평선이 있다. 전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평선을 계속 타면서 정배열로 되는 종목들 있죠. 정배열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50, 20, 60, 120에 완전 정배열로 가는 종목은 극히 드뭅니다. 완전 정배열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최근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전지 종목들만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꾸준히 지금 2, 3, 4, 5, 4개월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그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떨어질 때 반드시 반등을 이평선마다 주면서 떨어집니다. 첫 번째, 5일선 위를 타고 가던 애가 5일선 밑으로 깨지니까 11선에서 반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선에서 반등 나왔죠. 자, 21선 반등이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4월 20일경에 자, 저점을 찍고 21선에서 반등을 해줬어요. 이때 이동채 회장이 전환사채 얘기를 하면서 전환사채를 내가 전부 다 소각시켜버릴게. 6천억 주주 재고를 위해서 까짓 거 이렇게 해서 이야 대박 이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21선을 깼어요. 21선을 깼으니까 다음번 반등 나올 자리는 어디예요? 61선이에요. 그래서 61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61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61선이 올라오면은 50만원과 47만원 사이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61선부터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다이렉트로 올라간다기보다는 61선 지지하는 모습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61선이 요렇게 올라가면은 61선이 요 초록색 선이에요. 이렇게 쫙 요 추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딱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고 또 61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뭐가 돼요? 요러면은 요게 바로 W 패턴, 짝꿍댕이 패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저점, 2번 저점이면은 요 2번 저점이 좀 더 높죠. 여기에 누가 올라간다고요? 예, 61선이 밑받침이 되면서 간다고요.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밑받침이 되면서 올라간다고요. 우상향을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올라간다. 근데 호재가 지금 MSCI, 그죠?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으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요. 외국인의 매수세.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 밑에 요 그래프 있죠? 이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에요. 지금 한번 주가하고 딱 비교를 해서 봅시다. 지난번 작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았을 때가 언제예요? 14%대예요. 14%대에서 15%대 사이. 여기네요, 여기. 예, 여기가 14예요. 요 조금 위가 여기가 15%예요. 예. 14에서 15% 사이 정도가 최고 많아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좀 내려요. 반드시 내립니다. 네, 그죠? 이 맥시멈이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기 직전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만 14%에서 15% 사이였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이 웬 떡이냐고선 냅다 팝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삽니다. 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리겠죠. 늘리면은 주가는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고, 공매도가 지금 얼마큼 있다고요? 공매도가 15% 정도가 공매도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다 됐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호재는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더 이상의 이슈가 없으면 이제 주가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코스피 200으로의 진입. 그런데 이 코스피 200으로의 진입은 누가 결단하기 나름이에요. 바로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회장의 어떤 전략, 그리고 이분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가게 되면은 코스피 200으로 가게 되면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동안 공매도를 못 쳐요. 이게 상식이에요. 코스피 200으로 진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으로 진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공매도를 못 친다. 그러면 공매도 못 치니까 주가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지금 치니까 그거에 반대 대항 세력이 있어가지고 걔네를 죽이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지 누구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공매도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주식을 살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진입을 하면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공매도가 안 들어오니까 올라갈 것 같지만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까지는 올라가지만 막상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재료 소멸,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까지는 또 올라요. 그런데 코스피 200에 막상 진입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떨어져요. 왜냐? 당연한 거예요. 그것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코스피 200에 진입한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것도 미리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MSCI의 지수의 편입에 대한 얘기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의 가장 중요한 5월달의 핵심 재료가 되는 부분을 이제 결정할 변곡의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주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리게 되면 여기다. 그렇지 않고선 떨어지기는 어렵죠. 뭔가 떨어져도 이슈가 있어야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떨어지는 거는 뭐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니까 요 정도는 떨어진다. 그래, 지난번에도 요 정도까지 단박에 3일 만에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3일, 한 일주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일 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질 것 같아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3일 만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프로예요? 거의 30%예요. 30%를 3일 만에 빼는데, 이틀 만에 빼는데 여기서 지금 60만 원 깨진 다음에 47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는 20%도 안 돼요. 3일 만에 빼는 거 3일 만에 20% 못 뺄까요? 지난번에도 뺐는데 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지받고서 또 여기서 30% 올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또 30%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악재가 되건 호재가 되건 여기서 오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이런 타이밍이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을 최고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요 타이밍을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에코프로가 결국은 차트대로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지난주에 이 46만 원까지 또 중심선 부근까지 내려올까 싶었는데, 자, 역시 오늘 이 지난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자, 바로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막판에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투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재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주가가 그냥 내리겠습니까?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야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겁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회장의 2심이에요. 지금 2심에서 법정 구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1심에서는 법정 구속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했더니 2심에서는 법정 구속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3심으로 항소를 하겠죠. 그러면 3심까지 가게 되면은 올 여름 지나서 가을쯤 돼야 됩니다. 최소 9월달, 10월달 이 정도까지는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해서 한번 쭉 떨어져야 밑에서 누군가가 사서 또 끌어올립니다. 자, 개미가 아무리 사도 올라갈 때 개미가 사는 것은 같이 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는요, 개미들도 위에서 산 개미들이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자, 50만 원 이하에서 산 개미들은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법원에 판결 날 때 이렇게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판사가 판결문 딱 때리니까 갑자기 전화를 딱 하면서 코스닥 떨어질 거니까 빨리 에코프로 팔아라 하고 전화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라는 기사도 또 이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전부 그게 투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투매가 나오느냐? 올라갈 때는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익을 냈으니까 팔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한다고 조금 내립니다. 근데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또 끌어올려요. 또 여기서 산 사람은 또 올라갔으니까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한 이 차트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떨어질 때는 항상요, 공포심이 많습니다. 남이 팔기 전에, 옆집 순이 엄마가 팔기 전에, 옆집 철이 아빠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지. 그래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만큼 시간이 걸려서 올라갔던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싸졌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면은 그 악재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다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으면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 주식이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왜 올라갔습니까?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예, 실적이 그대로 숫자에 딱 찍힙니다. 앞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가가 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회사가 법정 구속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앞으로 돈 벌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있죠.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에요. 예. 수익 나면은 공매도를 처분하면은 사야 됩니다. 공매도라는 게 그런 원리잖아요. 예,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밑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싸게 사니까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위에서 팔아가지고 주식을 빌린 주식을 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면은 이득이 남는다. 그게 공매도의 원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5월 12일 내일부터는 또 뭐가 발표가 돼요? MSCI 이 지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MSCI 지수 발표가 지수 편입이요. 지수 편입이 5월 10일 이후에 나요. 반드시 5월 10일 날 난다는 게 아니라 MSCI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어디 기업이에요? 영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10일 날이 금요일이고 13일이 토요일인데 영국은 13일이 돼도 토요일 날이라도 상관없이 주말에도 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12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5월 12일이다 하면은 전후로 한 2, 3일씩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2, 13, 14, 15 그래서 12일에서 한 15일 정도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MSCI의 편입이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된다면은 주가는 또 한 번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고의 기회, 최고의 자리가 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에코프로의 그동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가 2022년도 1월 달에도 에코프로 BM이 이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공장에서 불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횡령 또 배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때도 잘 날라갔어요. 5만 원이었던 주가가 15만 원까지 여기가 5만 원이에요. 서너 달 만에 15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때도 3배가 오릅니다. 3배가 오르고 나가지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뺍니다. 쫙 하고선 악재를 터뜨리면서 뺀 다음에 그 악재가 나왔을 때가 가장 최저점의 바닥이었고 이때 가격이 6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82만 원까지 갔죠. 10배가 넘는 시세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2022년 1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 5월 달입니다. 그죠? 4월 달까지 올라갔을 때 1년 3개월 동안 올라갔을 때가 이렇게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 당연히 이게 지금 쌍봉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그죠? 1번 고점이 있고 2번 고점이 있는데 이거를 떨어질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에코프로가 쌍봉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쌍봉이 나오면 다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또 1번 고점이 2번 고점보다도 더 높아요. 그럼 고점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 갱신을 못했으니까 더 힘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떠든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에코프로가 간다. 근데 어디 가느냐?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은 또 간다. 이 얘기를 어제도 드리고 그저께도 드렸어요. 그죠? 자, 쌍봉을 극복하는 것은 쌍바닥이다. 근데 쌍바닥이 어디까지 나가려면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충분한 조정. 예. 충분한 조정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런 자리다. 기술적 분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차트가 그냥 그대로 그려져요. 근데 말로 떠드는 거 있잖아요. 말로 떠드는 거는 차트를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말로만 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80만 원을 돌파해요. 그러면은 자, 내 말이 맞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초보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70만 원 위에도 그냥 사는 거예요. 좋다 하니까. 차트를 볼 줄 모르니까. 여기가 고점이라는 것을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들면은 70만 원 위에서도 좋다 얘기했고 40만 원대, 50만 원대, 60만 원일 때도 항상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에코프로가 나쁜 기업입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안 좋은 얘기가 드디어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 내렸을 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는 또 한 번 최고의 또 반등 자리가 된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 자리,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요 중심선 이하로 갈수록 점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되고 분할로 접근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그래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된다. 에코프로를 굳이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중심선 자리에서의 지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계속 악재가 나오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 무서울 때 공포가 최극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저점이고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 1월 달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옵니다. 오늘 주가가 오후장에 막 떨어지는데요. 저점에서 누가 막 사요. 누구겠어요? 외국인입니다. 보유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 보유 비중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유 비중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들어온다니까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 사요.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보유 비중이. 그런다는 얘기라니까요. 다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은 주워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만 원, 80만 원 올라갈 때 70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내가 저기 40만 원대만 샀어도 그 40만 원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 40만 원대만 샀었어도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40만 원에 사가지고 80만 원까지 가가지고 더블치기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야말로 사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생일대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께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바로 중심선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을 항상 차트를 제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자리, 또 일봉에서 눌림선 자리, 또 일생일대 기회가 올 수 있는 중심선 자리,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도 초보자도 특히 차트에다가 딱 설정을 해놓고 봐야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는 맨날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근데 이런 자리가 여기가 타이밍이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 회사가 좋다고
앞으로 실적이 좋고 해외 글로벌 유명 회사들하고 조인트 해가지고선 돈을 더 많이 벌고 좋다 하니까 아무데나 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딱 기다렸다가 요런 타이밍이 왔을 때가 바로 또 한 번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거요. 초보자도, 특히 초보자일수록, 내가 초보자가 아니다고 하면은 이미 이런 중심선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중심선을 모른다? 그러면 초보자예요. 그러면 초보자는 최소한 차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고선 봐야 초보자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 설정을 PC에도 넣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도 깔아가지고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에도 여러분들이 뭐 키움증권의 영문이라든지 또 뭐 각종 증권사 주식 프로그램 다 깔아줘. 그럼 거기다가 요걸 갖다가 딱 넣어서 보면은 된다. 여기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에코프로가 진정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중심선 설정법, 또 모바일 버전, PC 버전 둘 다 여러분들께 연락드리고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법정 구속 2심은 나왔어요. 자, 이제 항소해서 3심으로 갑니다. 상심까지 갈라 그러면 최소한 또 몇 달은 있어야 돼요. 자, 그 사이에 MSCI 지수 편입이 앞으로 하루에서 3일 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변동성 심해서 겁나는데 라고 했을 때가 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과거에도 1년 전에도요, 2022년도 1월 달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면서 에코프로 다시 한번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